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토요과학 강연 진행을 맡은 서울시립과학관 최지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오늘은 약간 기존의 토요과학 강연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연구원님과 과학관 에듀서포터즈 친구들을 모시고 오늘 강연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함께 해주실 에듀서포터즈 친구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과학관 서포터즈로 활동 중인 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강연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두 분께 이제 시범이랑 많은 걸 부탁할 예정인데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앞에서 영상도 봤을 텐데요. 과학으로 만드는 더 안전한 세상입니다. 과학으로 어떻게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사전 질문으로도 많이 요청해 주셨는데요. 오늘 두 분은 이제 과학으로 어떻게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저는 요즘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이 매우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개인정보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과학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저희를 가장 안전하게 해준 사람으로 먼저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경찰관 분들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경찰관 분들이 현장에 출동하시면서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과학적 기술이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은 현장에서 시민을 위해서 오늘도 힘써주시는 경찰분들이 어떤 과학적 원리와 소재로 개발된 방호구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구조용 복합소재연구센터에서 근무 중이신 이민욱 연구원님을 모셔보고 초경량 방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이민욱 연구원님을 모셔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연을 진짜 많이 기다렸어요. 마치 캡틴 아메리카가 나타난 것 같아요. 지금.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민욱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복합 소재를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복합 소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복합 그리고 소재 여러 가지 소재를 모아서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게 하는 그런 복합 소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마치 마술사 같네요. 마술사. 네, 그렇게 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복합 소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냥 우리 집 벽만 보더라도 겉에는 이렇게 시멘트가 보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사실 철근들이 이렇게 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집이 아주 단단하게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소재로 저희 건물을 짓는 것처럼 네. 여러 가지 소재를 한 번에 네, 복합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용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 최근 연구 분야를 한번 카메라 떨어지셨어요. 네, 마이크가 떨어져서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최근 연구 분야를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 섬유 강화, 복합 소재 파괴와 회복, 그리고 나노 마이크로 섬유를 이용한 표면 처리, 기능성 소재 제작 이런 네.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네. 뭔가 소재를 파괴하고 네. 다시 복구하고 네, 맞습니다. 이런 걸 연구하신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셨나요? 먼저 자가치유 복합 소재라는 아주 작은 분야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말 그대로 이 소재가 혼자서 자가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에요. 이것도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인데 당장 우리 손바닥에 예를 들어서 스크래치가 나게 되면은 피가 살짝 나다가 닦지가 않고 그리고 피가 더 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는 새살이 돋아서 이제 다시 치유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자연에 이제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례들을 이런 벽이나 이런 재료들이 실제로 스크래치가 난 후에 다시 이거를 스스로 메울 수 있게 만드는 게 자가치유 복합 소재. 그래서 소재의 파괴 그리고 회복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소재 자체가 스스로 회복한다니 네. 그 부분 또한 지금 상당히 궁금해져요. 네, 살짝만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 차를 보게 되면은 우리 친구들 그 기스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나요. 예, 문콕이 생기거나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면은 우리 마음이 굉장히 속상해요. 네, 그럴 때 만약에 차 페인트가 다시 원래대로 복구가 되고 이 문콕이 스스로 이렇게 차오른다면은 굉장히 신기한 일이 되겠죠. 스스로? 저는 컴파운드로 문대요. 네, 근데 스스로 네, 혼자서. 너무 좋은 기술인데요. 네, 네. 그 스크래치 정도야 이제 약간 보기 안 좋은 그런 일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는 집에 벽에 균열이 간다거나 아니면 다리에 균열이 가기 시작해서 곧 무너질 것 같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큰 일이 되겠죠. 네, 그럴 때 생긴 균열도 스스로 균열을 메우고 다시 붙게 만든다면은 큰 사고를 막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거예요. 오, 지금 연구 중이신 분야가 정말 되게 흥미진진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그러면 이제 직접 개발한 보호구가 있다고 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경찰분들이 직접 사용하시는 거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아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렇게 겪기는 어렵긴 하지만 실제로 이 경찰분들이 이 아주 위험하고 그리고 험한 그런 환경에서 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네. 우리는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끔 접하는 게 전부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흉기를 이렇게 마구 휘두르는 그런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 상해를 입으시거나 아니면 심하면 돌아가시는 경우도 지난 5년간 약 9천여 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되면은 이제 왜 그렇게 경찰분들이 적극적으로 제압을 하지 못할까 이런 것들을 좀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실제로는 이 현장에서 총이나 이 테이저건 같은 거를 이렇게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3단봉 정도 한 요 정도 길이가 되는 3단봉을 가지고 이제 흉기를 마구 휘두르거나 아니면은 뭐 집기나 뭐 컵이나 이런 것들을 마구 던지는 그런 상황을 제압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거의 맨몸으로 그거를 막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사실상 현장에 출동했을 때 진짜 좀 안 좋은 일들도 네. 많이 일어났었겠어요. 물건을 던져서 네. 경찰을 공격한다든지 맞습니다. 아니면 다른 주변에 있는 시민들을 공격을 한다든지 네. 이럴 때 3단봉, 60cm밖에 안 되는 네. 3단봉 제 앞에 이렇게 휘둘러도 이 정도밖에 맞아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이제 방호구인 방패를 개발하시게 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패에 대해서 안 살펴볼 수가 없겠죠. 네. 저희 에듀 서포터즈 친구분들이 이제 방패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보여줄 텐데요. 한번 직접 펼치는 시험까지 한번 할 예정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한번 옛님이 한번 방패를 들어보시겠어요? 이게 방패인데요.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방패가 작고 가볍다는 느낌이 일단 들고, 그리고 이 후면을 보면은 여기 손잡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찍기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팔을 넣어서 고정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방패를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치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에는 좀 사이즈가 작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좀 작게 보일 수는 있지만 사이드를 보시면 경첩이 있어서 펼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펼치는 거는 어떻게 펼칠 수 있나요? 한번 상단의 버튼을 눌러보시겠어요? 네. 네, 이 방패는 접어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라는 것이 가장 눈에 띄어요. 왼쪽 상단에 구멍이 있는데 이건 어떤 용도인지 궁금하고 이 방패만의 특징과 핵심 기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직접 우리 친구분들이 먼저 네. 살펴봤는데요. 이게 펼쳤을 때 더 커지는 효과가 네, 네. 있네요. 네, 그러면 이거를 연구원님께서 직접 한번 더 자세히 한번 살펴서 네. 기능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잠시만요. 네, 전달해 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패는 일단 칼을 잘 막을 수 있어야겠죠. 단단한가요? 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은 이 판이 굉장히 얇아요. 오. 잘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두께가 3mm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촬영 현장이 크로마키 배경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 보호 여기. 필름 때문에 반사 보호 필름 때문에 여기 예.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이고 중간중간 화면 전환을 이거 방향 전환을 할 때마다 방패가 안 보일 수 있어요. 네, 네. 한번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방패가 얇으면서도 가벼우면서도 그리고 충분히 칼이나 몽둥이 뭐 이런 흉기에 저항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탄소 복합 소재로 제작을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까만 이 섬유의 결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탄소 복합 소재는 보통 아주 고가의 이제 스포츠카 또는 이제 비행기 이런 데 쓰일 정도로 아주 가벼우면서도 철보다 훨씬 단단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패라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게 뚫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단한 소재가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언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방패는 항상 경찰분들이 휴대를 하시고 현장에 출동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은 일단 불편하면 안 되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방패처럼 크고 무거워서 이거를 실제 안 들고 현장에 도착을 해서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접혔을 때는 이렇게 팔 정도 사이즈가 가려지는 이렇게 작은 형태고요. 그러면은 위험한 상황에서는 이게 방패가 전개가 되면은 상반신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2배로 크기가 확장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상단에 여기 구멍이 하나 있는데 네, 요거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방패가 이렇게 펼쳐지면은 이게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어요. 네네, 여기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뒤에 있는 이 랜턴을 통해서 이 빛이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흉기를 든 이 범인과 대치하다가 순간적으로 이제 눈이 착 부시는 눈뽕이라고 네, 눈뽕이죠. 하죠. 그래서 눈이 부신 그 찰나의 순간만 있으면은 이 경찰분들이 제압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을 그 현장 경찰분들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분들이 실제로 이 보급돼서 사용하고 계시는 이 랜턴을 끼워서 이렇게 일체화할 수 있게 손잡이를 개량을 또 했습니다. 네, 여기 진짜 순간적으로 많은 빛이 눈에 들어오면 이제 눈이 부셔가지고 앞을 잠시 못 보는 네. 상황이 있는데 그 찰나의 시간만 확보해도 네. 이제 경찰관님들이 범인을 제압하고 이런 부분 시간이 제공이 된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경찰분들이 제일 두려워하시는 거는 이 칼을 든 범인을 맨몸으로 상대해야 된다는 점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어느 정도 뛸 수 있고 그 일격만 막을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 동작에서 얼마든지 제압을 할 수 있다는 게 경찰분들 의견이셨고요. 실제로 이 방패의 수요가 이제 급증하게 된 계기가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관악구 초등학교 앞에서 네. 그 조현병 환자가 장시간 그 대치하는 그런 사건이 흉기를 있었어요. 그때 들고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때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사실 장봉을 들고 이렇게 옆에서 제압을 도우시던 그 경찰관 분은 사실 퇴직을 얼마 앞두신 상황이었는데 그때 얼굴에 이렇게 자상을 깊게 입으셔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사례들이 정말. 다름이 아니라 장비가 그리고 좋은 과학 기술이 제공이 된다면은 충분히 제압하는 데 훨씬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경찰 그리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와 함께 저희 키스트에서 이런 방패를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한번 저도 들어봐도 될까요? 네. 네. 무거운 줄 알았지만 아주 가볍습니다. 저 한 손으로도 들고 있어요. 네, 아주 가벼워요. 근데 여기 팔에 이런 식으로 하고 이 두부 네. 여기를 펼쳐서 네. 저 가려지나요? 저 가려질 정도로 아주 넓어요. 네. 그리고 여기 눈뽕도 있다는 점. 여기 플래시 키는 법은 제가 모르는 것 여기 같아요. 스위치가 있습니다. 네. 조금 꾹 누르세요. 네, 됐습니다. 여기 네. 눈뽕도 된다는 점. 야! 이렇게 해서 범인을 제압한다고 합니다. 오, 불도 채팅 좀 엄청 읽어봐 켜져요. 드려도 되나요? 네네네. 오 대박. 아이고 크크크크. 예. 눈뽕! 야채님 눈뽕 나왔습니다. 당하셨어요. 예.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눈뽕은 이렇게 하는 거죠.
다들 다 카메라 보고 계시나요? 어우, 네. 엄청난 빛이네요. 네. 네. 캡틴 아메리카도 이거 부러워할 것 같은데요? 캡틴 아메리카 우리 마블 영화를 실제로 저희가 많이 참고를 했고요. 기존에 사용하던 그런 방패를 대신할 수 있을 뭔가 좋은 설계가 없을까, 좋은 형태가 없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실제로 캡틴 아메리카도 이제 엔드게임부터는 그 방패가 이제 확장되는 그 버전이 나오게 되죠. 예,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사용을 할 수 있게 가장 경제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그 강도를 낼 수 있는 이런 재료들을 함께 넣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초경량 섬유 강화 복합 소재 방패입니다, 여러분. 근데 혹시 네. 이 소재가 카본 말고도 네. 다른 소재로도 뭐 만들어 보자 이런 의견들이 나왔었나요? 아, 예, 물론입니다. 카본 섬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질겨요. 그리고 이제 아주 큰 힘이 끊으려면은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칼을 막는데 굉장히 적합한 소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총을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 이 칼을 이용한 공격을 막기에 아주 적합한 소재죠. 음. 근데 미국이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 잘 알다시피 총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방탄 기능이 필요해요. 근데 이 탄소 섬유는 또 방탄에는 적합하진 않습니다. 그럴 때는 흔히 우리가 케블라 섬유라고 알고 있는 그 아라미드 섬유를 이용하게 되면은 실제로 권총 같은 그런 총알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 소재는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카본은 저희가 타는 자전거, 네. 운동기구에 배드민턴 라켓,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사용된다고 들었는데 방금 말한 방탄으로 사용하는 소재는 제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네. 혹시 방패와 관련해서 우리 에듀 서포터즈 친구들도 더 궁금한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 방패를 보면서 이 방패의 성능이 매우 좋은 만큼 그에 따르는 가격이 매우 비쌀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경제성과 좋은 소재 그 둘의 타협을 어떻게 타셨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다들 쓰고 있지만 만약에 이 스마트폰이 아주 좋은 건 다들 알고 있지만 이게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한다면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쓰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굉장히 좋은 기술이 있어도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게 또 중요한 점인데요. 그런 점에서 이 기본적으로 이 탄소 섬유는 굉장히 고가의 소재입니다. 탄소 섬유 한 가닥을 만드는데 굉장히 에너지나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소재가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이거를 가공하는, 그러니까 구멍을 뚫거나 이런 경첩을 붙이거나 하는 이런 비용들도 보통 소재들보다 이제 더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 과제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가장 경제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그 생산하는 공정까지 같이 개발을 했고요. 실제 업체에서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같이 이제 참여를 해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 소재를 사용하면서도 지금 경찰분들이 전국에서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가격을 낮추는 점들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지금 가격은 아직 미정이고요. 네, 네. 혹시 관심 엄청난 있으신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네. 가격은 네. 네. 아무래도 무엇보다 진짜 궁금한 게 가격일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완벽한 제가 보기엔 너무 캡틴 아메리카 방패보다 되게 완벽해 보이는데 이러한 완벽한 방패를 만들기까지의 시행착오가 있으셨을 텐데요. 네. 이렇게 컴팩트한 방패가 나오기까지의 어떠한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저희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현장에 방문을 해서 그 현장에 사용하실 분들의 수요를 직접 들으면서 개발을 진행했던 게 거의 처음이었어요. 보통은 저희가 연구실에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했던 좋은 재료나 좋은 이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용하실 분들이 편하게 그리고 필요하게 이제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현장에 달려가서 이 지구대 파출소 근무하시는 경찰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어려운 점이 하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방패하면은 일단은 평소에 들고 다니기 좋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더 작고 더 가볍게 해야 된다라는 네. 의견이 하나가 있었고 오히려 정반대로 방패는 모름지기 커야지. 그래서 오. 나를 더 많이 보호해주고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작은 방패와 이 큰 방패 사이에서 거의 한 5대5로 이제 의견들이 갈렸어요. 그러면은 저희 같이 이제 설계 제작을 하는 입장에서는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될지 적당한 중간 사이즈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작은 방패, 큰 방패 둘 다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겠어요. 거기서 이제 착안을 한 게 그러면 접었다가 펼쳐서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거기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근데 진짜 이제 경찰분들은 기본 제 체격보다 조금 네. 더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좀 작게 느껴지시겠어요? 딱 네. 펼쳐졌을 때.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이 기본적으로 접었다 펼칠 수 있는 이 구조가 저희가 잘 설계가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 사이즈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저희가 실제로는 나이지리아나 캐나다나 이런 외국에도 이제 방패들을 소량 보내서 현장에 실증을 또 해봤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기본 체구가 다르다 보니까 네. 당장 이 손잡이 사이즈만 해도 그리고 이 팔걸이 사이즈만 해도 달라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각각 있었어요. 와, 근데 약간 세계적으로 의견을 취합하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이즈를 좀 더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이런 액세서리 부품들을 이제 개조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게 다음 목표입니다. 네, 우리 이 방패를 이렇게 만들어서 제품이 나오기까지 많은 테스트를 거쳤을 것 같은데요. 저희 에듀 서포터즈 학생 친구들도 연구 현장 속으로 영상을 제작하면서 이거를 실제로 네.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 테스트했던 그 소감과 타격감을 한번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거 방패를 착용해서 영상을 만드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나요? 네. 방패를 직접 테스트하며 강목, 쇠 지렛대, 망치 등으로 내려쳤는데 충격이 잘 분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방패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감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촬영에 참여하지는 않았고 그 영상을 시청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정말 다양한 도구들로 그 방패를 내리치는데도 그 방패가 정말 끄떡없이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이게 튼튼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이게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잘 상용화되어서 이 방패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그 시민분들의 안전은 물론 경찰관 분들의 안전도 지킬 수 있는 좋은 도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에듀 서포터 친구들이 직접 테스트도 한번 해봤는데요. 실제로 이 성능 평가를 할 때 거치는 테스트들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경찰분들이 사용하시는 장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장비가 과연 안전한지 그리고 혹시 이 방어 장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비로 인해 상처나 뭐 다른 상해를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까다로운 그런 안전 인증 기준을 통과를 해야 합니다. 일단은 경찰 내부에서도 이게 인권위라는 네. 데가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평가를 받아서 일반인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가 없게 안전하게 사용을 해야겠다 이런 그런 심의를 받았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국회까지 보고가 돼서 최종적으로 경찰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 안전 테스트 방법들이 쭉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칼 그리고 이제 목검 그리고 이제 삼단봉 같은 공격 무기들로 일단은 테스트를 해봤고요. 저희가 쓸 수 있는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이 타격 무기라고 하면은 이 경찰 특공대에서 쓰시는 전술도끼라는 게 있어요. 보통 쓰는 손도끼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텅스텐 팁이 달려서 이 강화 유리를 깨거나 이렇게 굉장히 타격을 하는데 가장
강한 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이용을 해서 실제로 저희가 구형 방패에 쓰이는 그 플라스틱 판을 똑같이 타격을 했을 때는 네. 2번 때리게 되면은 구형 방패 소재는 저렇게 그대로 깨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저희 방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직접 저기 사용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좀 가까이 가볼게요. 네, 네. 카메라에 직접 가까이 가셔서 보여주신다고 자, 합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약간 찍히고 약간 기스난 이런 형상들이 보이는데 이게 바로 야구 방망이, 도끼, 저런 목검, 칼 등으로 아주 이렇게 많이 때려본 그런 결과입니다. 네, 근데 뚫리지 않고 네, 네, 기스만 나는 정도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도끼로 여기 몇 번 내리치셨어요? 도끼는 저 테스트는 2번 했지만 사실은 훨씬 더 많았어요. 네. 그런데도 뚫리지 안 깨지고 네. 잠시만요. 네. 여기 뒤에도 보시면 네, 전혀 흔적이 없어요. 이 앞에만 살짝 기스만 나와 있는 정도인 네. 것 같아요. 예, 이런 테스트를 제가 이거 잠시 접고 말씀드릴게요. 이런 테스트를 거쳐서 이제 안정성 평가까지 끝나고 이제 아까 전에 보급이 될 수 있게끔 네. 지금 국회도 통과됐고 네. 이랬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기관이 있나요? 저희가 폴리스랩 과제를 수행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실제 현장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실증 과정을 거치게 됐는데요. 실제로 그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송파 경찰서의 그 전 지부대 파출소에 실제로 보급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네. 저희가 굉장히 보람됐던 부분은 실제로 이 방패를 사용해서 그 흉기를 난동 사건을 제압하시는 경우가 최근에 2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일 저녁 한 8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지하철역 출구에서 네. 그 인근의 편의점에서 커터칼 2개를 구입을 해서 퇴근 시간대에 그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었어요. 근데 2분 만에 우리 경찰분들이 바로 출동을 하셔서 한 분은 이 방패를 이용해서 방어를 하시고 다른 한 분은 테이저건 조준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사용을 하지는 않고 안전하게 그 상황이 종료가 되었다는 그런 좋은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저희 유사 사례에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관악구 그 초등학교 사건 같은 경우에도 흉기를 마구잡이로 휘두르는데 30분 넘게 그 다수의 경찰분들이 대치를 하시는 과정에서 실제로 상해까지 있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비슷한 사례였지만 이번에는 이 방패를 이용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더 안전하게 이 사건을 제압을 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현장에 출동했을 때 범죄자도 네. 뭔가 경찰이 보호 장비나 네, 멋진 보호 장비나 이제 그렇죠. 공격용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네. 보호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장비를 갖고 있으면 함부로 행동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범인 자체도. 저희가 만약에 이 보호장구가 오히려 범인을 자극한다거나 아니면 사건이 더 확대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도 그렇겠어요. 저 방패는 절대 뚫을 수 없겠다. 뭔가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게 되면은 이 공격 의지를 잃게 하는 그런 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장비를 개발을 해서 이 현장에서 잘 쓰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저희 한 번 더 에듀 서포터즈 친구들을 한 번 더 네. 부를 건데요. 에듀 서포터즈 친구들이 실제로 송파 경찰서 가서 사용했던 네. 경찰분과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인터뷰에 대해서 살짝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한번 그때 인터뷰 내용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기존에 사용하던 방패보다 더욱 단단하고 휴대하기 편리해서 매우 실용적이었다고 합니다. 실제 사건 현장 속에서도 가지고 나아가 방패를 사용해 보셨다는데 방패 덕분에 대상자를 쉽게 제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방패네요. 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일단은 지금 송파 경찰서 말고 또 네. 있을까요? 다음 달에는 전북 전주 지역의 경찰서에도 저희가 추가로 보급을 할 계획이 있고요. 덕진구 그리고
완산구 네. 경찰서에 저희가 또 추가로 보급을 해서 이 실증은 계속 이렇게 지원을 일단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특공대, 뭐 경비국, 경찰부대 이런 곳에서 계속 이렇게 의견들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좋은 제품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범인들은 전 세계에 있잖아요. 네. 악당들은 전 세계에 있듯이 네. 범인들도 전 세계에 있을 텐데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에 보급되기까지 혹시 네.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은 이 탄소 복합 소재를 이용해서 접었다 펼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제공한 방패가 세계 최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도 우리가 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제품만의 특별한 그 인증 기준 같은 게 필요한데요. 말씀드렸듯이 이게 신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인증 기준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ISO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네, 저는 생소한 것 네네. 같아요. ISO라고 하는 국제적으로 인증받는 그런 규격이 있는데요. 그 규격도 지금 저희가 새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획득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해외에도 이 방패를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길이 또 열릴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제로 이런 박람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네. 관심을 가졌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여기 자료가 나와 있네요. 저희가 2년 전부터 그 국제 치안산업 박람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하고 있어요. 네, 여기도 나오네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개최가 됐었고요. 이제 다음 달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개최가 또 되게 됩니다. 3일 동안 그 송도 컨벤시아에서 치안산업 박람회가 열리는데 그때 이제 외국에서 경찰 그 청장 이하 그런 관계자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세요. 그래서 외국 분들도 이제 오셔가지고 실제로 방패를 보고 이제 가격을 이제 같이 협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외국에도 우리가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이제 뻗어 나가게 되는 방패인 것 같아요. 얘 혹시 그럼 애칭이나 뭐 별칭 같은 건 없나요? 저희가 사실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는 접이식 방검 방패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름이 너무 길죠. 그래서 저희가 폴더블 폰 같이 저희는 폴더블 쉴드, 폴딩 쉴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폴더블 폰처럼 폴더블 쉴드. 네. 입에 착착 감기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폴더블 실드. 너무 좋은 별칭인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초경량, 네. 섬유 강화, 좀 복합 소재, 어려우셨죠? 방패보다 더 빠르게 발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폴더블 쉴드. 네, 더 멋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호 장구 자체가 이제 방패만 있는 것뿐만 아닐 텐데요.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경찰들이 범인을 제압할 때 이제 활용할 도구로 조금 더 개발하실 부분, 개발하고 계시는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있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 현장 경찰관 분들에게 필요한 장비나 기술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과제화해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혹시 자료를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방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가볍고 단단하게 잘 만들었지만 어디까지나 이 장비이기 때문에 이 장비가 딱 필요한 순간에 딱 휴대를 하고 있지 못하면은 사실은 사용이 안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입는 이 근무복, 이 셔츠 안에 바로 그 셔츠 자체가 이 방검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방검 셔츠를 만드는 일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런 방호 장구뿐만 아니라 이 공격도 총은 너무 위험해요. 네. 테이저건도 너무 위험해서 그런 공격 무기를 살상력은 낮추면서도 범인은 안전하게 제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저살상의 무기들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설명을 보여드리면은 이제 전자충격기를 장갑에 이제 달아서 물리력이 좀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손을 잡거나 아니면 이렇게 잡히는 네. 경우에 바로 전기 충격. 장갑으로 딱 잡게 되면은 바로 전기 충격을 줄 수 있는 이런 장갑 형태, 그리고 저희 경찰분들 사용하시는 이 3단봉 있죠. 그 3단봉의 끝에 이제 전기 충격기를 달아서 이 직접 타격하지 않으면서도 거리를 이제 어느 정도 뛰면서 이렇게 전기 충격을 줄 수 있게 이 전자 충격 다단봉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조금 거리가 먼 경우에는 저희가 이 포승줄이라고 합니다. 네. 이 정도 되는 끈이 날아가서 사람을 이렇게 돌돌 말게 하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포승줄 발사 장치를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만화에서 본 것 같아요. 네.
가제트 형사가 네, 팍 하면 왠지 네, 네. 네, 이런 거 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근거리서부터 원거리까지 네, 맞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되게 개발 중이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착용하시는 네. 부분까지도 개발 중이시네요. 가장 저희가 주안을 하는 거는 일단은 경찰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경찰분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쓰러지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 흉기 칼끝이 시민들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과 우리 친구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경찰분들을 일단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그뿐만 아니라 범인 또한 우리가 안전하게 제압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너무 이렇게 크게 범인이 다치거나 하게 되면은 또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범인도 최대한 안전하게 흉기만 떨어뜨리게 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안전하게 제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 주안을 해서 저희가 저살상의 무기를 개발하는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이제 과학으로 만드는 더 안전한 세상. 네. 이 안전에는 그 시민을 보호하는 경찰과 시민만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마지막까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결국에는 범죄자까지도 네. 안전하게, 네, 맞습니다. 안전하게 이제 제압을 하기 위한 물품을 네. 개발하고 계신 거였네요. 마치 이제 경찰관을 히어로처럼 네. 마블에 나오는 히어로맨처럼 네. 연구원님이 직접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생소하고 아 이렇게 개발되고 있구나 오늘 처음 접해봤는데요. 서포터즈 친구들도 오늘 강연과 관련해서 연구원님께 많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간략히 한 2가지 정도만 받고 이제 실시간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구조용 복합 소재 연구에서는 어떤 전공의 분야에 지식이 쓰이나요? 혹시 과학 중 어떤 분야를 주로 공부해야 도움이 되나요? 그리고 연구원님의 학부 전공도 궁금합니다. 아, 네, 궁금한 게 많은 게 딱 느껴졌어요. 네,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일단은 구조용 복합 소재라고 하면은 이 복합 소재를 특별히 이 구조, 그러니까 사람을 구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건물의 구조 같이 단단한 그런 소재를 만드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일단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는 이 구조적으로 예를 들어서 단단한 힘을 버틸 수 있게 이 힘을 이제 계산을 하는 그런 분야가 필요하겠고 기본적으로는 또 소재 자체가 이제 단단한 소재를 사용하는 게 좋겠고 가능하면 소재를 우리가 더 좋은 소재를 이렇게 합성을 하거나 화학적으로 만들 수 있으면 또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이것들을 모니터링하거나 아니면 원격으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AI 시스템이 같이 접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계공학 그리고 뭐 물리, 화학 그리고 화학공학 그리고 뭐 컴퓨터공학 사실 공대나 자연과학대학에서 배우는 그런 대부분의 과목들이 여기 전공들이 같이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참고로 제 전공은 기계공학입니다. 네, 계속 공학도로 계속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저는 학부, 석사, 박사 그리고 박사후 과정까지 다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네. 네. 그 기계공학도 공학이지만 물리학도 해야 되고 네. 그것뿐만 아니라 소재에 대해서도 화학공학도 조금 알아야 네. 되고 여러 가지를 많이 공부하시면서 그걸 기계 네. 쪽에다가 도입도 하셨겠어요. 맞습니다. 기계공학 하면은 처음 그러니까 드는 생각은 로봇 엔진, 같아요. 예, 로봇, 막 진짜 쇠, 막 이렇게 그런 기계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힘을 주고 받는 그리고 버티거나 이렇게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사실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부한 분야는 아주 작은 분야이지만 실제로는 그 물리, 뭐 화학, 뭐 이런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더 좋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융합적 지식도 네. 사고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은님도 질문이 하나 더 남아 있는데요. 네, 저는 지금 말씀하셨던 이 분야를 진로로 삼고 싶은 학생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그런 학생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나 아니면 조언이 있다면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 친구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근데 공부가 우리가 문제집을 많이 풀거나 아니면 학원을 열심히 다니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나랑 생각이 다른 친구들과 같이 협동해서 일을 하는 법을 좀 많이 배우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우리 친구들이 공부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즐겁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만들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가 책을 통해서 또는 논문들을 통해서 접하는 이 지식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기도 하고 실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들은 우리 책에 나오지 않는 훨씬 더 거대하거나 훨씬 더 복잡한 그런 문제들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모든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분야, 나와 전혀 다르지만 그 각자의 전문성을 가진 다른 동료들과 함께 이거를 풀어가려고 노력한다면은 나중에 내가 전공한 거는 이만큼이지만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더 커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정말 현실적 조언이에요. 저희 과학관에도 한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전공자들이 모여가지고 네, 맞습니다. 과학 프로그램을 만들고 과학 전시물들을 만들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연구원님 말씀대로 한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갔는데요. 실시간 채팅창 혹시 보셨나요? 예, 잠깐 봤는데 네. 저는 휴일 오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실 거라고 사실 기대를 못했어요. 네, 오늘 소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런지 네.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고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있어서 실시간 채팅을 미처 많이 못 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실시간 채팅에 올라온 실시간 질문을 한번 네.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이쪽에 실시간 네네. 질문들이 있는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시고요. 네네. 네, 나노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교수님, 탄소 복합 소재와 그래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아주 관심이 많으신 분인 나노, 것 같아요. 나노래요, 나노. 네, 이름부터 나누시네요. 네. 그래핀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탄소 소재를 가장 얇게 만든 그 한 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핀은 어렵게 보실 수도 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연필 있잖아요. 네. 그 연필을 종이에다 쓱 쓰면은 그래핀이 이제 종이에 이렇게 묻게 흑연. 됩니다. 예. 그 흑연을 한 층 한 층씩 이렇게 띄어내는 그 소재가 그래핀이 되겠고요. 그 그래핀도 탄소 소재의 이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실시간 채팅에 유비님이 그동안 들었던 강연 중에 제일 재밌게 아, 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런 건 빼놓지 말고 네.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원서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휴대용 방패와 시위 진압용 방패의 큰 차이점은 어떤 건가요? 일단은 사용하시는 그 현장이 전혀 달라요. 이 휴대용 방패는 저희가 지구대나 파출소, 그러니까 순찰차를 타고 우리 현장에 출동하시는 경찰분들이 사용하셔야 돼서 최대한 작고 가볍게 만든 게 하나가 있고요. 주로 이분들이 겪으시는 상황은 이제 칼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 칼을 막는 데 적합한 소재로 사용이 됐습니다. 시위 진압 현장에서는 이제 데모 현장에서는 보시다시피 큰 대형 방패, 몸 전체를 가릴 만한 큰 사이즈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일단은 투척물이라고 네. 하죠. 이게 뭐 화염병이나 이제 벽돌이나 이런 투척물을 막는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벽을 형성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훨씬 큰 사이즈가 필요합니다. 여기 사이드로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 저 시위 진압 방패, 이 대형 방패도 저희가 이 소형 방패 이후에 지금 또 개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용하시는 시위 진압 방패는 너무 무거워요, 일단. 네, 안 그래도 소재가 뭘까 궁금했어요. 예. 그건 소재가 뭐예요? 그게 지금.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는 그 플라스틱 소재인데요.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병이나 벽돌 날라오거나 몸싸움 할 때 안 깨지게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두꺼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거워졌죠. 네, 들기 어렵겠어요. 예, 그래서 이 방패를 장시간 들고 서 있어야 되는 이 경찰분들이 굉장히 이 통증을 호소하셔서 그 무게를 한 절반 가까이로 줄이는 작업을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효기심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꼭 무기를 막기 위한 용도뿐만 아니라 불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이
보호도 가능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소재 개발 시 주요 고려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네, 방금 맞습니다. 말씀한 거랑. 저희가 필요한 기능들은 적합한 소재를 이용을 해서 또 만들게 되면은 대응이 가능해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예를 들면 소방대원분들이 네. 그 화재 현장에서 사용하실 때는 또 불에 잘 견딜 수 있는 소재가 필요하겠죠. 마침 질문을 잘 주셨는데 이 탄소 복합 소재를 비롯한 이런 섬유 복합 소재들은 기본적으로 이 탄소 섬유는 강하지만 이 섬유들을 붙여주기 위한 이 접착제, 저희가 레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 레진이 기본적으로 접착제이기 때문에 열에 취약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재 현장 같은 데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겉에 이 열을 버틸 수 있는 내열 코팅을 또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점도 저희가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질문이 총 조금 스크롤로 한 번만 쭉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 예. 12개까지 들어 있는데요. 좋습니다. 네. 이걸 좀 더 천천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오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지금 소개해 주신 방패는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충분히 설명해 주신 네. 것 같은데 한 번만 짧게. 일단은 저희가 최종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을 정도의 설계까지 지금 진행이 됐고요. 지금은 이제 실제 실증 과정에서 들어온 이 의견들을 피드백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잡이 각도를 약간 틀어서 조금 더 이제 그립감이 좋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찍찍이를 좀 더 이렇게 단단하게 만든다거나 이제 그런 마이너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조금 곤란하긴 한데 실제로 구매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한 올해 안에는 그래도 많이 팔 수 있을 실제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재원선님께서 또 질문해 주셨는데요. 방패로 얼굴을 가렸을 때 반대편이 보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기술은 적용하기 어렵나요? 아, 예, 맞습니다. 지금 의견 주신 게 현장 경찰관분들이 실제로 원하셨던 부분들 중에 하나였어요. 방패로 가리면서 반대편을 볼 수 있으면은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이제 이 탄소 복합 소재는 까맣기 때문에 투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가운데 창을 낸다거나 아니면은 가운데 구멍을 낸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복합화하면은 또 가능한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가 또 취약 부위가 돼요. 네. 그래서 그쪽이 또 약해지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생략이 되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양갱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제가 많이 봤던 방패는 시위 진압할 때 사용하는 큰 방패인데요. 그것 또한 탄소 복합 소재로 이루어진 건가요? 아까 전에 한번 예, 얘기해 주셨던.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방패는 여기 있는 이런 아크릴의 아크릴? 일종인 이게 폴리카보네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더 두껍게 네. 만들었다고 네네. 하셨죠? 네. 솜토끼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카본 소재로 사용하면 사용 수명과 내구도가 얼마나 남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부서질 때까지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만큼 강하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 저희가 같아요. 손으로 때리는 정도에서는 이거를 부시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두 번째는 내구도는 저희가 사용 연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보통 장비들도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네. 20년 장비가 잘 버티더라도 일단 내구 연한이 다 됐다고 판단하고 이제 교체하거나 이제 파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나노님께서 한 번 더 질문해 주셨는데요. 방패의 가변 부분을 보면 펄럭이는 네. 점이 있는데요. 혹시 그런 점에 대한 문제를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아주 자세히 보셨는데요. 네. 펄럭인 거 어떻게 보셨죠? 굉장히 눈썰미가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이 뭐냐면요. 이렇게 펼친 다음에 예. 이게 펄럭거린다는 네. 그런 내용이었어요. 펄럭기는 거는 저희가 안 펄럭거리게 하려면은 이 안에 스프링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스프링이 더 세면은 괜찮아요. 그러면 잘 안 펄럭거리게 할 수 있는데 잘 안 열려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 문제가 또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여기다 걸쇠를 달아서 아예 걸려버리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또 이 작은 부품들이 이제 원가 상승과 또 고장의 위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지양을 했고요.
공격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펄럭거림은 괜찮다는 의견들을 현장에서 주로 받았어요. 네. 펄럭여도 이제 다시 접혔다 펼쳐지는 게 반경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들고 있는 경찰분한테도 그렇게 큰 위험이 안 된다는 네, 네.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솜토끼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플렉서블을 활용한 방법 기구, 저도 플렉서블 방범 기구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방범 기구 개발도 진행되고 있나요? 단순 경첩보다 부피 등에서 휴대가 유리할 것 같아요. 플렉서블? 아마 이 방패 자체가 이렇게 단단하지 않고 이렇게 돌돌 말아서 저장을 하면 더 쉽지 않겠냐 이런 얘기셨던 것 같아요. 플렉서블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방패의 단단함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관할 때는 플렉서블 형태가 편하겠지만 또 이 칼을 막는 데는 또 불리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는 단순하면서도 단단한 이 재료를 이번에 사용을 했습니다. 네. 벨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버튼을 누르면 펴지는 접이식 부분은 흉기와 무기에 부딪혔을 때 반대 방향으로 꺾여서 부서질 위험은 없나요? 펼쳐지는 이 부분이? 경첩이 제일 취약부가 맞아요. 그래서 정확히 다들 보고 예, 계셨네요. 굉장히 전문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의 피드백도 이거 좀 효과 있지 않을까요? 예, 좋습니다. 이 판 자체는 굉장히 단단한데 이 판이 연결되어 있는 경첩은 또 항상 접혔다 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취약하지 않냐 이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개발 과정을 진행을 해오면서 최초에 만들었던 경첩은 잘 뜯어졌어요. 실제로 저희는 이 판을 향해서 칼만 찌르실 줄 알았는데 그런 테스트만 하실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뭐 야구방망이로 때리시고 이거를 펼쳐서 뭐 벽에다 밀치고 이러는 과정에서 사실 이 경첩이 굉장히 쉽게 빠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판이 너무 얇아서 충분히 지지를 못했던 건데요. 그 과정을 이제 저희가 보완을 하면서 이 경첩을 특수하게 다시 설계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그 피아노 힌지라고 하는 그런 보통의 힌지가 아니고요. 저희가 안에 들어가는 스프링이나 이 경첩 그리고 경첩이 이제 박히게 되는 이 부분도 인서트 볼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까지 이제 설계를 개선을 해서 카메라 고정돼 있어 좀 어려운데 제가 사실 올라가서 밟아도 뭐 전혀 경첩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예. 제가 지금 손으로만 누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올라가서 뛰어도 사실 빠지지 않아요. 와, 이 부분이 취약해 보이지만 상당히 단단하네요. 나중에 인증성 평가할 때 저희 시청자분들도 몇 분 데려가셔야 좋습니다.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실제로 저희가 이 경찰 장비를 개발을 했지만 이 경찰이 사용하는 장비를 바라보는 그 일반 시민의 어떤 시선 인식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찰관 분들이 이 장비를 사용하는 거를 우리가 보면은 또 안전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네. 되고 혹시라도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점들에 있어서 혹시라도 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이 테두리에도 다 고무 몰딩 처리를 해놨고요. 네. 그리고 최대한 이 방패를 절대 공격용으로 쓰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TVJ 브라이트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과학기술이 이렇게 경찰 무기, 방패, 성능 개선 등 활용되는 다른 사례들도 있을까요?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폴리스랩 이 사업단에서 실제로 다양한 과제들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좋은 소재를 이용을 해서 장비를 만드는 쪽을 하고 있다면은 또 우수 사례로는 저희가 그 경찰에 112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신고한 상황을 우리가 전화로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되는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과제를 다른 과제에서 또 개발된 내용은 경찰에 신고를 하면은 네. 바로 제 전화로 띠링 URL이 코드가 하나가 날라옵니다. 그 링크만 누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제 카메라가 경찰 서버에 접속이 돼서 제 카메라로 찍는 게 경찰이 바로 볼 수 있게 되고 음성도 전달이 되고 GPS까지 공유가 되면서 현장에 경찰관분들이 출동을 하면서 상황을 보면서 그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이 됐고요. 또 하나는 지문 인식, 예를 들어서 치매 노인이나 이런 유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길을 잃거나 하면은 사실 집을 찾아드리기 굉장히 어려워요. 경찰에는 지금 경찰서마다 지문 인식이 다 돼 있지만 현장에서 바로 지문을 이렇게 확보해서 그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 휴대용 단말기에 네. 우리가 그 핸드폰에 바로 이 지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도 개발이 됐고요. 예, 그 정도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과학 기술이 우리 보호 장비로도 많이 접목시켜서 이렇게 개발되었고 네. 과학 기술들이 이제 쉽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문 인식 카메라에 대면 되나요? 네. 경찰관 휴대폰에다 대면 네, 되나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경찰한테 보내지는 URL을 통해서 제 카메라나 제 위치 정보가 바로 공유돼서 네. 그런 부분까지도 보완을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이신 것 같습니다. 네, 12번째 질문입니다. 23 아이덴티티 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현장에서 진행되는 실무적인 지식과 연구를 진행하시면서 얻게 되는 학문적 지식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 대한 지식은 현장 업무를 맡으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듣는 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얻는 방법이 더 있을까요? 현장 근무자 이외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잡식이라고 하죠. 약간 다양한 분야를 잡학다식? 예, 잡학다식이라고 얘기할게요. 다양한 분야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당장은 그 좀 공부하는 거 지금 내 전공과 관련이 없는 것 같더라도 좀 다양한 분야를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요. 실제로 저는 테레비를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영화나 이런 드라마 같은 데서 접하는 그런 새로운 상황들 그런 걸 좀 눈여겨보고 저런 데는 저런 것들이 사용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이미 쓰이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새로운 상황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편입니다. 네, 손토끼님께서 2개를 질문해 주셨어요. 이게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이 카본 소재의 경우 파손이 어떤 형태로 어떤 형태로 네, 파손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셨어요. 굉장히 저는 전공 학생이 아닐까, 전공자가 아닐까 싶은데 이 카본 소재는 말씀드렸듯이 그 버틸 수 있는 힘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버티다 혹시라도 그러니까 완벽하지는 않죠. 그럼 언젠가는 이 파손이 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이 섬유가 끊어지는 형태로 파손이 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 총을 맞는다고 하면은 여기가 구멍이 그냥 뻥 뚫리는 약간 그런 식이 됩니다. 뻥 뚫려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보이는 이 플라스틱 판 같은 경우에는 이 판이 약간 휘면서 녹으면서 그런 총탄을 막는다고 하면은 이 탄소 섬유 같은 경우에는 이 탄소 섬유가 버티다가 결국에는 끊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구멍이 나는 그런 식의 파손이 형태가 되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하나 더 들어왔어요. 그렇네요. 손토끼님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방패에 은둔이나 잘 눈에 띄지 않는 기술도 접목이 되고 있나요? 벤타블릭 같은 카본 기반 형태나 혹은 굴전류를 이용한 방법 등 다양한 기술도 응용되는지 궁금해요. 손토끼님 혹시 연구원님 제자 아니세요? 저희 학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얘기를 하시는 게 투명 소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스텔스나 아니면 메타 물질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안 보이게 하는 그런 기술들도 있는데 지금은 연구단에서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아주 작은 영역을 투명하게 하는 정도 또는 이론적으로만 아직은 접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만져볼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상용화할 수 있을 만큼의 기술은 아직 준비가 돼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연구원님 저희 서울시립과학관 네. 유튜브 시청자 네. 플렉스 완전 수준이 엄청 고퀄리티 정말요? 아닌가요? 예,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저희 시청자분들 다 모아주신 것 같아요. 이제 진짜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호기심님이세요? 효기심님이세요? 네. 소재의 강도를 높이려고 할 때 물질의 원소보다 구조적인 특성을 더 주요하게 연구하는 편인가요? 좋은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은 이 소재 자체가 단단하면은 제일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는 것도 당연히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요. 보통 대학이나 저희 같은 연구소에서 많이 주안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달리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 좋은 소재는 아직 값이 너무 비싼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쓰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기업들, 회사에서 개발하는 이런 내용들은 주로 기존에 있는 소재를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우리가 생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약간의 설계를 바꾸면서 같은 소재라도 더 강하게 쓸 수 있을까 이런 점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점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정말 저희 시청자님께서 아, 또 들어왔어요. 네. 네, 재원서님 같아요. 그쵸? 네네. 끝까지 연구원님을 안 놓아주시려는 아예 감사합니다. 네, 재원서님께서 해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탄소섬유는 전기 전도도가 네. 전기 전도가 가능한데 아닌가요? 현재 방패에 사용된 소재는 테이저건 같은 것도 막을 수 있을 걸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탄소 섬유 자체는 실제로 전기 전도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구리 도선을 대체할 정도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기도 한데 여기에 사용된 것도 실제로는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저 테이저건 같은 거는 전기가 흐르게 되면은 이제 감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표면에 다른 처리들이 필요해요. 근데 전기는 약간 조금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약간만 전기 저항을 높여주면은 그 전기가 잘 안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는 이 고분자 재료를 이 플라스틱 재료를 표면에 약간 처리를 하게 되면은 전기 전도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많은 질문까지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3시를 아주 꽉 채웠어요. 네. 오늘 연구원님께서 실시간으로 강연을 참여해 보셨는데 네. 강연 참여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이런 라이브 방송은 처음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이렇게 의견 주시는 것도 같이 소통하면서 하는 게 굉장히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든 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자리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제가 많은 도움을 받고 가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실시간으로 질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오늘 강연을 준비해 주신 이민욱 연구원님, 그리고 오늘 참여해 주신 에듀 서포터즈 학생분들까지 너무너무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강연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연은 10월 2일 미래 에너지와 세라믹 그리고 연료 전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함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거 같이 해주시면 돼요. 네. 과학으로 만드는 더 안전한 세상, 다음에 또 만나요.